자, 반갑습니다. EBS 수능 특강 현대시 문학입니다. 백발백중 교재. 이 교재를 보는 친구들은 그 서점에서 백발백중 교재를 다 구입을 하시고 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교재를 촬영할 수 있는 계약을 백발백중 출판사랑 스카이에듀 그리고 저 했기 때문에 백발백중 현 문학상입니다. 문학하 그리고 독서상, 독서하 이렇게 나갈 거야. 자, 수능 특강이고 현대시 7강입니다. 264의 꽃과 관련돼서 설명할 것이고, 지금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줬다가 실제 강의 들어갈 때는 동영상을 끄다가 또 중요한 부분 얘기할 때는 동영상 켜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됐죠? 이제 강의 어차피 그 내신이나 수능형 이 화면 판서 프로그램은 얼굴보다는 강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멈추고 가겠습니다. 자, 264의 꽃인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꽃의 상징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꽃의 상징성을 적는데 이 꽃은 뭐냐면 새 생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초극의 의지가 담겼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하늘도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라는 희망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의 초극 의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라는 것이 이 꽃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강인한이 붙어야겠지. 어차피 일제 강점기 때 광복이 되는 것도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의 꽃이 꽃맹아리가 피고 꽃성을 만드니까 강인한 생명력이다라고도 볼 수 있으며, 자, 현실 반영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이게 조국의 광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상 문제 중에서 우리 감상 알지?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 중에 외재적 관점 중에서 현실 반영론이냐, 뭐 독자 효용론이냐, 작가 표현론이냐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재적 관점에서 현실 반영론으로 현실 반영론,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봤을 때 현실 반영론 쪽으로는 조국 광복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동방 우리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나고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 혹독한 현실,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극한 상황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역시나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꽃은 빨갛게, 자, 오히려 나온다. 이거 수능 특강 문제 나왔죠? 오히려 뭡니까? 부사어의 기능이 뭐냐? 그리고 마침내도 박스치고 뒤에 밑에 있는 마침내도 부사어의 시어의 기능이 나옵니다. 오히려도 부사어, 마침내도 부사어인데, 자, 오히려라는 것은 뭐냐면, 자, 봐봐. 비 한 방울 내리는 그 땅에도 오히려니까 이게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라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 색채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표현 기법, 색채 이미지. 오히려 이렇게 암울한 색깔에서 빨갛게 선명하게 피지 않는가라는 것. 무슨 법? 설의법. 다시 얼굴 나왔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 색깔 바꿨기 때문에. 자, 오히려와 그 앞과 그 뒤에가 잘 보면 이게 역설적 인식이 있다 없다. 역설적 인식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는 겁니다. 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은 비가 없고 물이 없으면 꽃은 자연물은 생성되지 않지요. 그런데 꽃은 폈지요. 약간 이상하지요. 상황적으로 모순되지요.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 쓴 거야. 자, 왜 역설적 인식인지 알겠니? 모순되죠. 비 한 방울, 물이 없는데 꽃이 핀다라는 건 그만큼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꽃이, 생명이 강하게 피었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부사어가 오히려라는 것이야. 오히려. 물이 한 방울이 없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강한 강조가 될 수 있는 부사어가 오히려라는 단어의 역할이고, 거기에 왜 역설적 인식이 들어가 있느냐는 비가 없는데,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없는데 꽃은 오히려 빨갛게, 색채 이미지, 서리법, 이런 자잘한 표현 기법은 됐죠? 그래서 전 중요하거나 좀 어려울 때는 카메라를 켜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카메라 끄고.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쉼 없다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게 쉬지 않으면서 자 쉬지 않으면서 뭐 하겠다라는 거지 저항하겠다라는 저항 정신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자 여기도 뭐가 있냐면 얘들아 선경 후정의 시상 방식 전개 방식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자 하늘도 끝나고 선경이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은 그 땅도 경치입니다.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으니까 내 목숨을 꾸며 쉼 없이 저항하겠다라니까 선경 후정 여기도 선경 후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발견하기 어려운 개념어니까 너희가 선경 먼저 경치 외부적 상황 이 선경인데 선경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외부적 상황이라고 나온다.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선경후정이지 실제 수험에서 선경후정이라고 그 용어가 나오는 건 흔치 않아요. 선경후정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인강이건 현강이건 다들 이거 내가 지금 선생님 필기하잖아. 백발백중이 원래 자세하지만 동영 다시 봐봐. 그 선경 후정이 뭐라고? 외부적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정서, 태도, 생각 등을 그러니까 선경 후정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가끔 또 외부적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게 선경 후정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된 개념어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까지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돼. 또 하나 뭐냐면 자 선생님 열심히 필기하고 있잖아. 그 백발백중은 필기가 워낙 잘 돼 있단 말이야. 설명이 잘 돼 있고 뒤에 문제가 있어서 EBS 고3 아이들 혹은 재수생들이 수능, 수특을 연계작품 연구할 때 이 백발백중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런데도 선생님이 필기를 또 많이 하지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는 빽빽이라고 알지? 그러니까 빽빽이 할 때는 원래 백발백중 밑에 있었던 초록색 글씨와 그리고 선생님의 파란색, 빨간색 글씨까지 다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그걸 다 적는 거야.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빽빽인 거야. 그래서 빽빽이 할 수 있는 작품까지 우리 카페 홈페이지, QR에도 홈페이지나 스카이에도 올릴 테니까 스스로가 빽빽이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한 거를 스스로 이건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 항상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출하는 공부법을 플립 반대로 가는 러닝이야. 인출하는 건 빽빽이. 알겠죠? 그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 스스로가 지금 열심히 필기하는 거 적으시고 외우시고 나중에 빽빽이에다가 인출하거나 기억해서 적는 그런 훈련까지 꼭 하길 바랍니다. 알겠지? 안녕. 사라진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북쪽 툰드라에도 극지 똑같은 거지요.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눈이니까 뭐겠습니까? 겨울이고 여기에 눈도 계절감이 드러나 계절감, 계절의 섭리.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드러나. 왜?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그런데 밑에는 꽃을 피잖니. 그러니까 이 계절감이 뭐냐면 겨울에서 올라온다? 봄으로 온다라는 거야. 또 하나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은 눈도 그러니까 실현인 겁니다. 부정은 세모. 근데 꽃맹아리는 긍정이죠. 자 중요한 거 간다. 자 꽃맹아리 잘 기억해. 얘들아 꽃이 먼저야 꽃맹아리가 먼저야 꽃성이 먼저야. 1번이 어딜까? 꽃맹아리가 1번인 거야. 그죠? 그래서 눈 속 깊이 생명력이 있는 건데 그 씨앗에서 막 꽃이 피려고 하는 그 순서 태아 인간의 모태 안에 있는 태아처럼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꽃이 되는 거지.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이 꽃성이 되는 거다. 꽃성은 뭐냐면 꽃이 많이 무리가 있다라는 거야. 꽃에. 그게 이제 광복된 조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꽃맹아리, 그 다음에 꽃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색깔 바꿀 때는 조금 있는 거야. 그 다음 제비떼 이것도 희망인 거죠.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려. 까맣게 요것도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했던 색채 이미지 두 가지 근거. 문학은 근거. 색채 이미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다니. 마침내 이것도 부사어죠. 이 마침내의 의미도 뭐라는 거니? 여기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게 마침내야. 언젠가 올 것이다. 결론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마침내 확신. 결론은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다. 온다. 반드시라는 뜻이 마침내라는 부사어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봄의 도래에 대한 당위성이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다시 봄, 광복의 도래에 대한 당위성, 역설적인 것이다. 역설하고 있다. 역설적이 아니야. 이거는 강하게 주장한다라는 뜻의 역설인 겁니다. 동음이유야 이거. 이 역설과 이 역설은 다른 의미입니다. 강하게 주장하다,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역설은 모순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고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에 의해서 이 마침내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쭉 가면서 얘들아 쭉 가면서 점층적이 있을까 없을까? 점층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점점 꽃에서 꽃맹아리에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거니까 의미가 쉬지 않으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광복이 됐지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맞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점층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야. 그 다음 날이 이어, 약속이 이어, 보노라. 이거 무슨 법입니까? 이거 무슨 법? 그렇죠.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영탄적 어조 하면 항상 감탄사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감탄형, 그렇지. 종결, 어미인데 감탄형 종결 어미 하면 군화를 많이 하지만 지금 봐봐 여기 군화 없지. 그러니까 군화는 기본이지만 군화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모모이여, 모모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감탄형 종결어미 친구들을 다 기억해서 군화만 꼭 찾지 말고 이런 다른 감탄형 종결어미도 보면서 영탄적 어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탄적 어조할 때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 군화를 잘 주지 않아. 나머지 얘네를 준다 얘네들. 그래서 이 라 이걸 보고 가 이런 서리법도 영탄법 안에 들어간단다 얘들아. 감정이 실린 서리법은 영탄법입니다. 알겠지? 좀 더 어렵지 얘들아? 자, 그 다음 한바다 복판 용손 심는 곳. 그곳이 이제 이 장소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그 장소의 대립적인 게 있지 얘들아. 동방에 비하면 날리지 않는 그 땅은 부정적인 공간이고 여기 용소숨 치는 이런 공간은 긍정적인 공간이고 공간의 대립이 있다. 대립적 이미지가 있다. 공간의 시어의 의미에 공간의 대립적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꽃성도 긍정적 공간이고 꽃맹아리가 꽃이 된 다음에 나중에 꽃성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할게. 뭐가 있냐면 여기 시제가 있어. 시제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1년과 2년은 현재 너 절로 가봐. 이쪽으로 현재입니다. 여기에는 과거가 있지는 않은 거야. 이육사의 절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전개 방식, 과거, 현재, 미래였는데 이 작품은 현재와 현재, 그 다음이 미래인 거야. 미래를 가정하는, 왜냐면 바람결 따라 타오른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는데 이게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는데 좀 어려운 얘기 때문에 동영상을 킨 거야. 미래에서 오히려 미래에서 현재니까 뭐겠습니까? 미래에서 보면 미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이야기인 거야. 그지? 그럴 때 미래에서 꽃성이 된 거야. 왜냐면 이육사님이 쓸 때는 이게 1944년에 돌아가셨거든. 광복은 1945년이야. 아직 광복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944년도에 1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국하셨기 때문에 이 광복이 아니라서 과거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야. 미래가 됐다고 치고 지금 현재를 보니 꽃성이 된 거야. 미래의 꽃성을 상상하시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하는 우리가 광복이 되면 광복된 조국계에 있는 민중들이 나비처럼 광복을 즐기고 취하겠지라고 불러보는 거야.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미래에서는 과거겠지. 알겠니? 그 미래에 만약에 우리가 광복이 된다면 우리 조국 민중들은 다 취할 거야. 나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란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처럼 다시 한번 이육사의 절정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재인데 미래에서 현재 즉 과거를 미래 기준으로 과거를 예상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오늘 내 여기서 광복된 조국은 미래지. 미래를 불러보노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라서 시점의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이라 동영상을 킨 겁니다. 자,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 해볼게. 자, 그래서 또 하나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약속이여가 이 약속이
실현된 게 뭘까? 그렇지, 꽃성입니다. 이 약속이 구체화된 시어가 뭐냐 그러면 꽃성이 된 겁니다. 꽃성을 약속한 겁니다. 꽃성을 약속했기 때문에 꽃성을 보고 구체적이다, 광복이 구체적이다 라고 보시고, 또 하나 용솟은 침다. 뭐야 이건? 역동적 이미지지. 왜 미래는 역동적일까? 광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정적이야. 정적이야. 하지만 미래는 역동적인 우리 조국을 상상하기 때문에 역동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계절 현상을 이용했다라는 거, 대조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년과 2년은 의미적으로 대응한다. 1년, 2년 얘기하는 거야. 의미적 대응이 뭐냐면 부정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희망이 있어. 극한의 상황에서 희망이 있어. 그래서 1과 2년은 의미적 대응을 한다. 보시고 3년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연계 작품 한번 볼게. 그 선생님이 연계 작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신석정의 꽃덤불 있잖니. 그죠? 자, 요거는 광복된 이후에 쓴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요건 이육사의 꽃은 광복되기 전이라는 거 중요하다 얘들아. 광복 전에 광복을 원하는 거고, 이 신석정님의 꽃덤불은 뭐야? 광복된 다음에 진정한 해방, 미소 군정도 없고 좌우의 대립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육사에 나왔던 꽃과 신석정님의 꽃덤불은 솔직히 좀 다른 거야. 이육사의 꽃은 광복을 의미하고 광복 원한다라는, 아직 광복 안 됐으니까. 신석정님의 꽃덤불은 광복된 다음에 진정한 광복인 거야. 그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 또 박두진님의 어서 너는 오너라, 이것도 있지 얘들아. 박두진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복된 이후에 진정한 광복이야. 이 너도. 그러니까 이 광복하고 좀 다르다라는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거. 또 이육사님이 또 시 같은 시인으로 나오면 강 건너간 노래라고 하는 작년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시 이육사님의 그때 강 건너간 노래도 이것도 광복을 꿈꾸는 노래니까 이거는 또 이육사님의 꽃과 또 유사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육사님이 1944년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면 그게 왜 그런지, 나머지 분들은 일제 광복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또 기억을 해도 되겠죠? 이 연계 작품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겠지만 일단 광복과 관련된 것들 연계 작품이니까 적고, 나중에 요 꽃돈불 뒤에 있고 어서는 오너라와 강 건너간 노래는 첨부 강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